네, 흔한 말로 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것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고민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코너입니다. 이효근의 종목 탐색 330이라는 코너고요. 와우넷 이효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330이라는 것은 이제 이효근 전문가의 노하우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330의 어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3은 3년 연속 EPS가 30% 이상 성장하는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럼 대박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성장한다면, 다시 제2의 현대모비스가 될 수 있고, 제2의 삼성전자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기법을 일반 개별 종목에 적용을 해서 단기 매매에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 발굴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년 연속 EPS 주당 순이익이 30%씩 증가하는 성장하는 기업. 대단한 수치죠. 예, 그런 기업이 찾기가 없죠. 쉽지는 않은데 뭐 찾는 도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은 첫 코너니까 일단은 계량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 퀀트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량을 넣어서 이제 측정을 하고 가치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계량 분석 기법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일단 이제 계량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말하자면 이게 숫자화한다. 이게 이제 계량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하고 B 종목이 있는데 A 종목보다 B 종목이 좋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건 알지만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좋은지 감이 안 오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70, 80 하면 어느 정도 차이인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숫자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종목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들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이 방법이 퍼포먼스가 훨씬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 방송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대중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막연한 가물하는 종목의 발굴, 뭐 기업 탐색이 아니라 숫자화 시켜서 객관화 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자, 점수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점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점수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이제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30 기법을 계량화했다고 했는데 그 기법에 보면 일단 이제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집니다. 일단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가치, 그다음에 밸류 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종목 발굴에 있어서 주요한 구성인데 이걸 이제 숫자화 시켰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숫자화 했느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은 이제 밸류 점수는 크게 7가지입니다. 일단 단기 이익 성장률, 그 다음에 장기 이익 성장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변화율, 그 다음에 매출액 성장률, 그 다음에 ROE, 그 다음에 PER, PBR.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7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5가지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점수가 높으려면 성장률이 높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VRAC라던가, 그 다음에 거래 비율, 그 다음에 기간의 순매수, 그 다음에 누적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국인 기간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합리화시킨 이렇게 구성 요소를 만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요소를 보시면 추세 점수입니다. 추세 점수를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세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상승 강도, 그다음에 5일 이격도, 그다음에 20일 이격도, 그다음에 20일 평균 거래 대금.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점수를 제가 주관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저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배제돼서 종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예. 노하우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예, 잠시 오늘 선정된 종목은 지금 보시면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예, 나이스 정보통신이요. 예. 네. 그러니까 앞서 그 330의 예. 노하우, 예. 밸류 점수, 수급 점수, 그다음에 예. 추세 점수 예. 이런 걸 합산한 점수가 높은 기업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검색된 종목에서 다시 한번 제가 또 필터링을 해서 한 종목을 이제 선정해 봤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점수는 높아야겠죠. 예, 먼저 그러면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한 점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 점수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밸류, 수급, 추세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밸류 점수가 한 80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점수가 최근에 한 100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세가 97점 정도로 상당히 좀 최근에 이제 그 수급하고 특히 밸류 점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이스 정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나이스 정보의 이제 펀더멘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카드 밴,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통신망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KG 이니식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PG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향후 강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그 예상 EPS 기준으로 퍼가 5배에서 6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성장성은 높은데 이런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4% 정도의 배당 수익률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나이스 정보 통신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 통신에 있어서 이제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뭐 이렇게 급한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계단식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되는 국면인데 이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앞에 전고점 부근이니까 눌림목 매수 9,250원에서 9,320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지금보다 한 10% 정도로 목표가를 잡아서 한 1,5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8,800원으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 나이스 정보통신은 그러면 세 가지의 요소를 다 네. 갖추게 되는 건가요? 밸류 점수는 그러면 예.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공통되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었나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점수를 좀 살펴보시면 네. 나이스가 일단 밸류 점수가 한 80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지금 기본은 일단 갖추는. 예, 기본은 좀 갖추고 있죠. 근데 이제 밸류는 이미 이제 값어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정보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이미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밸류 점수는 안 좋은데 수급하고 추세 점수가 좋을 때 주가가 좀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나이스 정보는 뭐 이 두 가지 그 밸류 점수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하고 추세도 지금 100점에서 지금 97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항상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 탄력적으로 어디에 비중을 조금 더 둘 것인지는 이효근 전문가의 노하우. 네. 요거를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 탐색 330 와운넷 이효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